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생태계에서 이제 세 번째 중단원인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요 단원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생태계 안에서 에너지가 이제 흘러가는 것을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물질이 계속 순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단원이고요.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에너지 흐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 총 생산량과 이제 순 생산량, 그리고 호흡량, 생장량 이런 개념들인데 요거는 이게 교과서에는 182쪽 아래에 이제 자료실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쌤이 프린트에는 이제 25쪽에 이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제 식물이 이제 생태계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이제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물을 이제 생산하는 그 총량, 그러니까 생산자가 광합성으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을 총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요 이제 개념은 보통 어떤 일정 면적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에너지의 량, 이런 식으로 보통 표기를 해서 나타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식물이 생산한 유기물의 양은 곧 이제 얘네들이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 중에 일부를 이제 화학 에너지로서 전환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요 화학 에너지의 양을 뜻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총 생산량 중에서도 식물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생명 활동을 하고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 또 소비해야 되는 양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호흡량이고요. 그래서 이 호흡량, 내가 소비하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순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 생산량을 더한 값으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순 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 생산량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순이익, 그러니까 순 생산량을 전부 다 생장하는데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 이제 말라 죽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상처를 입어서 죽는다거나 하는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고사해서 죽어서 잃어버린 그런 에너지의 양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피식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식량은 말 그대로 포식과 피식,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잡아먹혀서,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제 잡아먹혀서 잃어버리는 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피식량과 고사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그 순생산량 속에서도 식물이 이제 군집을 키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생장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 순 생산량, 호흡량, 생장량, 그리고 피식량, 고사량이 각각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 좀 익혀 놓으시고요. 자, 이 중에 그러면은 이제 생산자가 이제 식물이 요만큼 생산을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생산자를 먹고 사는 이제 소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이 중에서 가져가는 에너지와 유기물의 양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겠어요? 네, 바로 요 피식량 안에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피식량에 있는 거를 이제 1차 소비자, 초식 동물이겠죠. 그래서 1차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양일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섭취한 거를 또 그대로 1차 소비자가 다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도 똑같이 밥을 먹으면 그거를 에너지를 전부 다 내 걸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소화 흡수하지 못하고 버리는 양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배설을 통해서 배출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 먹은 거에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뺀 나머지가 순수하게 내가 얻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동화량, 이제 동화작용에 쓸 수 있는 동화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동물입니다.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얻은 에너지를 또 요거를 다시 세포 호흡을 통해 소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또 일부는 역시 자연사 하거나 얘네들도 일부 그냥 이제 죽는 그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자연사 해가지고 이제 분해자가 이제 소비하는 그런 양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 또 일부분은 다른 애들한테 또 잡아먹힐 겁니다. 예, 그래서 잡아먹히는 양 역시 여기서도 이제 잡아먹히는 양이니까 피식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남는 에너지를 얘네들도 이제 생장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식 동물들이 섭취한 에너지도 이제 그대로 다 모든 게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동화작용에 내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이제 내가 호흡해서 생명 유지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냥 죽고, 그리고 잡아먹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남은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생장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이 피식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만이 이제 2차 소비자한테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이제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제 요런 걸 얘기를 했는데, 먹이 사슬에 따라서 이제 상위 단계로 계속 이렇게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양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줄어드는지 이 호흡과 이제 고사량, 생장량 이런 것들 개념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은요. 자, 식물 군집이 생산한 물질의 일단 총량은 총 생산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 생산량에서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호흡량을 뺀 나머지가 이제 순 생산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순 생산량에서도 얘네들이 잡아먹히거나 이제 말라 죽거나 하는 그 고사량을 제외하고 식물이 남아 있는 양을 이제 생장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이제 추가를 하자면 그게 이제 현존량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어떤 그 식물 군집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정 면적 안에 몇 그램 혹은 몇 킬로그램이나 유기물이 존재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그 군집의 이제 크기나 보유하고 있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식물 군집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해가는 천이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천이 초기에는 현존량이 되게 적을 건데 이제 천이가 진행되면서 이제 초원이 되고 삼림이 되고 하면서 점점 현존량은 아마 증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의 이 현존량과 이 생산량의 변화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천이 초기 단계, 그래서 되게 아직 현존량이 되게 적은 단계에는 요때는 이제 이 식물 군집이 계속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점점 커지고 있는, 발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순 생산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때는 요 초기 단계에는 현존량이 적지만 순 생산량이 많아서 이제 식물 군집이 커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점점 군집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극상에 가까워질수록, 자, 극상에 가까워질수록 삼림이 이제 커져서 이제 현존량은 되게 이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들 현존량이 많기 때문에 생산하는 대부분을 이 현존량을
유지하는 데 대부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호흡량이 되게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호흡을 해서 유지를 하는데 소비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순 생산량은 적어서 군집이 더 이상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존량과 이제 순 생산량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참고로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식물을 기르는 농경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농경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막 이렇게 식물들을 생장시켜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수확하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농경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인간은 생장에, 식물의 생장에 치중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순 생산량이 많은 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군집의 특성을 현존량, 순생산량, 뭐 호흡량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물 군집의 물질 생산량을 이제 앞에서 봤던 그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종종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X축이 보면은 수령을 뜻하고 있죠. 그 식물 군집이 얼마나 이제 수명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Y축은 각 생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총 생산량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총 생산량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요만큼을 우리가 호흡량으로 소비한다는 거고, 호흡량을 뺀 나머지 요만큼이 순 생산량이다. 근데 이제 순 생산량의 일부도 이제 낙엽과 이제 죽는, 그래서 이렇게 고사량과 잡아먹히는 피식량, 요거를 뺀 나머지가 요만큼이 생장량이다 라는 거를 이제 요 그래프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까 이제 군집의 현존량이 커지면서 이제 순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제 호흡량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초반에 이게 이 식물 군집이 발달하고 있는 단계를 보면은 얘네들이 점점 일단 모든 수치가 증가하는 생장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생장량이 되게 크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생장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고, 다음 이제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자, 요 그림은 교과서 이제 180쪽에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노란 화살표와 빨간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고, 에너지가 처음에 이제 태양에게서 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구상의 이제 모든 생명체들은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근원으로, 이걸 이제 생산자가 이 에너지를 이제 화학 에너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해주면은 이 화학 에너지를 이제 소비자가 섭취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이제 분해자도 이제 소비자가 이제 죽거나 하면은 걔네들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생산자도 이제 사체나 배설물의 형태로 분해자가 이제 이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거를 다 이제 호흡으로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마지막 형태는 결국 다 열입니다. 예,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열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물질은 좀 다르죠. 물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만 뭐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에서 다시 뭐 무기물로 바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의 형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결국 이 환경으로 돌아갔던 거를 다시 그 무기물을 생산자가 다시 유기물로 바꿔주고, 그거를 또 이제 분해자 소비자들이 쓰고 무기물로 돌아가고 유기물로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안에서 순환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은 이제 생태계 안에서 이제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만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도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에너지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만 간다라는 이제 얘기를 아까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생태계의 에너지의 근원은 모두 다 일단 태양의 빛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산자죠. 그래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유기물을 다른 소비자들이 이제 섭취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섭취한 에너지도 결국에는 다 호흡을 통해서 이제 열 에너지로서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얘네들이 결국에는 생명 활동에 다 이용을 해서 호흡량으로 소비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호흡량으로 소비된 에너지는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결국 최종적인 형태는 열 에너지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계속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려면 계속 외부에서 에너지가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지면은 결국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은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 이제 에너지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순서로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생태계에서 낮은 영양 단계에서 이 높은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이제 그림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 181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프린트는 이제 순서가 살짝 이제 교과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프린트로는 이제 28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이렇게 각각 영양 단계로 이제 유기물과 에너지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영양 단계에 속하는 에너지의 양,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그 유기물에 있으니까요. 그 생체량, 그리고 각각의 영양 단계에 속해 있는 개체수, 이런 거를 이제 하위 단계에서부터 상위 영양 단계까지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이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자에 위치하는 애들이 에너지가 제일 많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또 그 다음 단계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 점점 이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피라미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요. 자, 이거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은 에너지 양도 그렇고요. 개체 수도 그렇고 생체량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자가 가장 많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소비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단위 같은 것을 한번 보시면은 이 면적과 이제 시간에 대한 에너지 양, 혹은 이제 일정 면적 안에 개체 수가 얼마나 있는가, 혹은 일정 면적 안에 생체량이 몇 그램 혹은 몇 킬로그램이나 존재하는가,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내고요. 네, 개체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피식자가 포식자보다 훨씬 수가 많죠. 예,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요. 예, 똑같이 영양 단계로 나타내도 이제 역 피라미드를 띠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삼각형을 띠는
그런 물리량도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각 개체의 크기. 개체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 커지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체중도 일반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바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에너지 효율도 일반적으로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물 농축이라는 개념 아시나요? 네, 혹이 이제 중금속과 같은 그런 물질들은 생명체 내에서 이제 배설되지가 않고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상위 단계의 소비자가 얘네를 섭취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뭐 100마리의 곤충을 쥐가 먹었다라고 하면은 100마리 치의 중금속을 얘네가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쥐를 또 100마리 여우가 잡아먹었다라고 하면은 여우는 10,000마리만큼의 그 곤충이 갖고 있던 중금속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금속과 같은 물질들은 점점 농축이 되기 때문에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또 꼭 항상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피라미드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삼각형의 피라미드를 띠기는 하지만 모든 생태계가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주는 그림은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초원이나 삼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삼각형의 피라미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삼림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훨씬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맨 밑에 요 원반이 아주 큰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는 지금 생체량에서 일반적인 그런 피라미드의 형태가 아니죠. 오히려 1차 소비자가 훨씬 생체량이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의 처음에 대왕고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대왕고래가 이제 크릴새우 같은 것들을 이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릴새우는 사실 그럼 또 뭘 먹고 사느냐? 이제 바닷속에 사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 요런 애들을 먹고 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바다나 호수 같은 이제 수상 생태계는 생산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생산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이렇게 많지만 보통 생체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얘네들의 다 모아가지고 킬로그램 이제 무게로 따지면은 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를 먹고 사는 그 위에 단계에 있는 뭐 물고기나 크릴새우나 이런 거를 합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요렇게 꼭 삼각형의 피라미드를 나타내지 않는 생태계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런 이제 삼각형의 피라미드를 띠고 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요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생산자가 만들어낸 요 에너지가 전부 다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중에 이제 일부만 1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일부만 2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고 이렇게 점점 에너지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가 얼마나 넘어가는가, 얼마나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프린트에는 27쪽에 있고 교과서하고 순서가 조금 다르니까 이제 순서 잘 찾아가시고 보세요. 자, 에너지 효율은 이제 방금 봤듯이 이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이제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이제 넘어가는데 그게 100%다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이동하는가를 나타낸 에너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분율로 계산을 하고요. 자, 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 영양 단계. 그래서 1차 소비자라고 만약에 친다면은 전 영양 단계는 생산자죠.
그래서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 분의 현 영양 단계.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생산자가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 얼마나 1차 소비자한테 넘어왔는가, 요거를 뜻하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100분율 퍼센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에너지 효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영양 단계가 점점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걸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제 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요 그림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그림인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가를 숫자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태양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1년에 1제곱미터당 얼마니? 이게 170만 킬로칼로리가 이제 제공된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 생산자가 그걸 또 100%다 이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용되지 않고 반사돼서 그냥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한 2만 정도만이 이제 생산자가 이거를 화학 에너지로 이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1% 정도 되겠네요. 1% 약간 넘게끔. 그래서 한 1, 2% 정도만이 생산자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광합성해서 변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생산자가 만들어낸 이 2810의 에너지 역시 1차 소비자에게 전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호흡량으로 이만큼 빠져나갔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죽어서 고사량으로 이제 요 정도 또 빠져나가서 이거를 이제 분해자가 소비하게 됐고요. 그 중에 이제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힌 양, 그러니까 이제 피식량에 해당이 되겠죠. 이 3021만큼이 1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10이라고 하는 수치가 호흡량, 피식량, 고사량 이렇게 세 가지로 찢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을 더하면 이 생산자의 에너지 양이 나올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의 에너지도 얘네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량으로 소비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사체 배설물로 다시 분해자한테 갈 거고요. 그리고 2차 소비자한테 전달된 피식량은 505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도 역시 요거 3개에 더한 값이 302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 소비자의 경우를 보면 얘는 그 위에 얘네들이 잡아먹히는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제 호흡과 사체 배설물로만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77에다가 51 더하면 128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호흡으로 빠져나가거나 이제 사체 배설물이 되어서 이제 분해자에게 유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분해자도 역시 이 에너지를 다시 얘네들이 또 소비를 해가지고 호흡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고 있던 에너지는 결국 또 호흡으로 다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로 모두 방출된 에너지를 보시면 2810이죠. 근데 이 수치는 뭐랑 똑같지? 네, 바로 처음에 생산자가 태양에서 받아온 에너지랑 똑같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다 결국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라는 걸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각 단계의 에너지 효율 한번 구해볼게요.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전 단계 에너지 양이 2810이니까 2810 분의 3021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한 14.5% 정도가 나옵니다. 자, 2차 소비자도 역시 전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 소비자죠. 그래서 3021 분에 내가 얼마나 받아왔느냐? 505만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또 곱하기 100 해주면은 요게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 다 해보세요. 네, 16.7% 정도 나옵니다. 네, 선생님 소수점 더 나오는데 이렇게 한 첫째 자리에서 그냥 자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3차 소비자는 그러면 그 전 단계가 2차 소비자 에너지 양 505죠. 505분의 128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25.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한 에너지 효율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띱니다. 왜 그러느냐? 자, 왜 그러냐면 이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얘네들이 먹는 먹이의 질이 좀 더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제 1차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초식 동물은 일단 그 풀을 먹어서 소화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데까지 일단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비가 돼요. 예, 그리고 그만큼 풀을 또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좀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얘네들이 이제 좀 양질의 먹이, 좀 영양분이 많은, 에너지가 많은 그런 고에너지의 먹이를 먹기 때문에 이 효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어진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항상 높아 이렇게 해서 임의로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안 됩니다. 예,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이제 순환하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려면 에너지가 이제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에너지 양은 각각의 영양 단계에서도 자기네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양은 점점 상위 영양 단계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무한히 계속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차, 4차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봤을 때 이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대체로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이제 먹이의 질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먹는 애들도 이제 소화기관이 발달해가지고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자료도 좀 보고 이제 끝을 낼게요. 자, 교과서 182쪽에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이 나와 있고요. 보면 가나다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을 구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가가 비어 있죠. 자, 가는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이동한 에너지의 양이에요. 근데 이제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지금 87,000이죠. 근데 이 87,000은 각각 보시면 이 생산자도 이제 호흡을 하죠. 그래서 호흡량으로 63.4%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사체 배설물로 이제 고사량이죠. 이제 20.4%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1차 소비자한테 먹힌 피식량을 더했을 때 총 100이 돼야 되죠. 그럼 100에서 20.4랑 63.4를 빼면 되잖아.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16.2%가 남죠. 그러면은 이 87,000의 16.2%가 전달이 된 거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87,000 곱하기 100분율이잖아요. 0.162 이렇게 하면은
14,094가 나옵니다. 그래서 14,094만큼이 1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의 에너지 양도 구할 수 있죠. 요 14,094 중에 21.4는 사체 배설물로 이제 죽었고요. 그 다음에 67.2는 호흡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남는 양이 얼마죠? 요거 11.4%입니다. 그래서 11.4%만이 2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됐고, 그러면은 14,094 곱하기 0.114 이렇게 하면은 요 에너지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해 보시면은 1607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쌤이 일단 소수점을 그러니까 반올림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1607만큼이 전달됐다고 하면 자, 또 똑같은 방식으로 다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00에서 23.5랑 71.1 빼면 여기에 5.4%가 나옵니다. 그래서 5.4%, 1607의 5.4%를 구하면 87이 나와서 최종 소비자한테 87만큼의 에너지가 전달됐다라고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점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생산자의 에너지 중에 몇 퍼센트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가 요거를 구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에너지가 얼마였어요? 87,000이었죠. 그래서 87,000 중에 최종 소비자에게 간 거는 8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87,000분의 87 해가지고 그럼 몇 퍼센트죠? 0.1%죠. 그래서 0.1%가 도달한 거 이제 구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영양 단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영양 단계 분의 현 단계 영양 단계니까 사실은 요거죠. 지금 여기 가에 이렇게 해당하는 16.2%, 11.4%, 5.4%. 그죠?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16.2%만이 이제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 거니까 각각 요 아까 구했던 요 퍼센트가 바로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태계에는 지금 여기서 자료로 준 생태계에서는 1차 소비자가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1차 소비자가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걸 일단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1차 소비자가 가장 높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구해보고 그리고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셔야지 무조건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단계는 최종 소비자야, 최종 소비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아마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